제로의 성질 중에서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성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1강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괴되는 강도, 뭐 인장 강도라든지 뭐 극한 강도에 도달하지 않는 어떤 응력이라든지 힘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물체가 지속된 어떤 반복적인 하중을 받으면 파괴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피로 파괴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뭐 시간이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반복 횟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파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궁극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성질이죠. 파괴 말고 변형과 관련돼서도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 항복 강도, 그러니까 탄성과 소성 영역의 그 경계점인 항복 강도를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보다 큰 응력이 가해졌을 때는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그 경계점이 있는데, 그 경계점을 넘어가지 않는 응력이 가해져도, 즉 응력이 가해져서 변형을 하긴 하는데 그게 소성 변형까지는 아니고 탄성 변형 정도 수준이다. 그 영역에서도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탄성 영역에 있더라도 그 탄성 영역 내부, 탄성 영역에 포함되는 응력을 가해 주더라도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는 물질의 성질 중 하나인데, 이것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비록 한자어이긴 하지만 뭐 피로 파괴라든지 강도라든지 치성 이런 것들은 다 한자어가 있죠. 근데 크리프라는 것은 한자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프는 영어로도 크리프고 한글로 표현해도 크리프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해보자면, 항복강도 이하, 즉 탄성 범위에 있는 응력이 가해진 상태에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정도 힘이 가해지면 이 응력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복귀 해야 되죠, 재료가. 그러니까 탄성 범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니까요, 그죠? 근데 그 힘이 아주 오랫동안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소성 변형을 한다는 것이죠. 서서히 소성 변형을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길다란 어떤 물체가 여기 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눌렀는데 그 힘이 탄성 영역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휘었다가도 이걸 제거하면 다시 원상복귀 하겠죠. 근데 이거 힘을 한 1년 가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전히 원상복귀는 못하지만 조금은 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한 10년 가해줬어요. 그러면 원래 이 정도 되는데 조금 더 1년보다 10년이 훨씬 적게 복귀한다. 즉 소성 변형이 좀 더 많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을 크리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대표적인 크리프 얘기를 한데 잘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데 가면 교회에 유리가 엄청나게 큰 유리를 쓴대요. 그 교회 창문이든 아니면 뭐 다른 구조물이든. 근데 유리가 여러분들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큰 유리가 있으면 엄청나게 무거워요. 무겁다는 말은 하중이 이 아래에 있는 그 유리가 한 덩어리라면, 한 덩어리일지라도 아래에 위치한 유리 입자들은 위에 있는 것보다 힘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같은 유리 입자의 그 하중을 밑에 있는 놈들이 더 많이,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이 받죠. 그래서 이 밑에 놈이 그 하중이 너무 크면 깨져버리는데, 그 정도는 아닌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변형하더라도 힘을 빼면 원상복귀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 유리 취석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유리가 변형을 하면 그게 탄성 변형이 아니면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유리가 힘을 가해주면 분명히 탄성 변형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게 너무 오래 가해지니까 조금씩 소성 변형, 탄성 영역이 있어도 불구하고 소성 변형이 일어나다 보니까 몇 백이 지나면 밑에 유리가, 이건 뭐 극단적으로 그린 거지만 저 더 두꺼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별로 와닿지 않는 예인 것 같아요. 왜 교재에는 요게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뭐 교회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까 자주 가는 편도 아니고 유럽에 가서 교회를 구경할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아요. 자, 생활 밀착형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그 이렇게 뭐 가구 같은 걸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거창한 거 말고. 그래서 벽에 이런 어떤 받침대를 붙여가지고 이 위에 나무판,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선반처럼 사용하는 나무를 올려놔요. 그럼 정말 선반처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책을 이렇게 놔뒀어요. 고루고루 놔두겠지만 이 부분이 많이 무거워지면 얘가 약간 휘겠죠. 약간 휘어요. 그런데 이 책을 제거하면 다시 평평해져요. 즉 책을 올려놓으면 이 밑에 선반은 탄성 변형 정도는 하는데 수선 변형은 아니라는 거죠. 원상복귀 합니다. 원상복귀 해. 그런데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쓰면 이 선반을 뒤집어 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년 2년 정도 책을 올려놓고 이걸 나중에 책을 제가 몇 권 본다고 빼면 또는 책을 다 제거하면 얘가 완전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거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오래 쓰면 휘어져 버려요. 분명히 처음에 그 선반에 올라간 책은 아주 무겁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한번 올리고 제거하면 그 즉시 원상복귀 했었거든요. 근데 오래 사용하면 휘어요. 더 생활 밀착한 예를 들어보자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여러분들 종이 몇 장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책상 위에 이렇게 뭔가 다리미 같은 걸 이렇게 받쳐놓고 종이가 이렇게 축 처지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 즉시 한 1분 후에 이걸 다시 종이를 뽑으면 종이는 그냥 평평한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일주일 놔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빼내면 종이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종이가 실제로 이렇게 책상에 딱 넣고 책상 위에 이걸 뒤집어 놓으면 약간 이렇게 종이가 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크리프입니다. 크리프는 탄성 영역 안에서도 탄성 영역 내부에 탄성 내부가 아니고 탄성 영역에 속하는 응력을 가해도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소정 변형하는 그러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도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탄성 변형을 딱 하면 일단은 느슨해지거나 결합 구조가 변하지 않는 정도로만 변화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오래되면 결국은 그 입자들이 서서히 결합 구조가 바뀌거나 아니면 결합 구조가 파괴되거나 이러한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소성 변형처럼. 근데 그게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 더 쉽게 일어난다. 그런 어떤 구조의 파괴라든지 아니면 연결의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도에 따라 더 쉽게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닌데 크리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그림이 좀 가려져 있는데 이 크리프를 오래 관찰하다 보면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처음에는 크리프가 서서히 생기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다가 마지막에는 크리프가 급격하게 일어난다. 자, 다음은 물체 온도에 관련된 성질인데요. 열팽창, thermal expansion이라고 대부분의 물체는 열이 가해지면, 즉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합니다. 아주 소수의 물질 중에서 그렇지 않은 물질도 있는데 그게 팽창하지 않거나 오히려 순척하는 물질이 없진 않은데 99.99%는 팽창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온도를 1도 가해줬을 때 또는 1도 높여줬을 때 많이 팽창하는 것도 있고 어떤 물체는 많이 팽창하지 않는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변형률은 어떤 길이 이거 온도가 있으면 뭐 온도가 10도 높아지면 변형률이 10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어떤 계수, 우리가 응격 변형률 선도를 설명할 때 쓰는 계수
어떤 개수가 예를 들어서 그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에서는 그 개수가 E 즉 영스 모듈러스였죠. 그 탄성 개수였는데 이 온도와 팽창의 열 팽창에 관련돼서 여기서 사용되는 개수는 열 팽창 개수라고 합니다. 열 팽창 개수. 그래서 보통 알파를 많이 쓰는데 기호로 많이 쓰는데 열 팽창 개수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얼만큼 변형하는지를 의미하는 개수 열 팽창 개수를 사용합니다. 뭐 코이피션트가 개수라는 의미고 thermal expansion, of thermal expansion. 그래서 이거 앞 글자를 따서 CT라고 부르는데 CT라는 게 어디서 나오면 아 열팽창 개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물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다 제각기 팽창하는 게 열팽창 개수가 다르면 다 제각기 다른 정도로 팽창을 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물체가 서로 붙어 있을 때 한 물체가 다른 물체보다 더 많이 팽창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에 빵가루 묻혀가지고 여기 핫도그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데 핫도그 여기 나중에 식을 때 예를 들어서 뜨거울 때보다 차가울 때가 한 20도 낮다고 칩시다. 근데 소세지가 핫도그보다 훨씬 많이 쭈그러들면 식어서 쭈그러든다면 이 소세지하고 핫도그 이 빵하고 분리될 거예요. 그죠? 또는 뭐 예를 들어 초콜릿하고 과자하고 이렇게 붙여놨는데 초콜릿이 더 많이 팽창하고 초콜릿은 아니고 카라멜이 예를 들어 더 많이 팽창하고 과자가 많이 안 팽창하면 많이 팽창한 놈 그리고 안 팽창한 놈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부서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뭐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부서져도 그냥 서로 각자 주워 먹으면 상관없는데 뭐 아주 큰 공장에 있는 기계라든지 뭐 아주 뭐 사람 몸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영향에 의해서 부서지거나 아니면 뭐 분리돼 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열팽창은 이용할 때도 있어요. 응용을 할 때.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바이메탈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가지는 물체를 붙여놔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쪽에 뭐 스위치가 있는데 이 버튼을 이걸 통해서 누를 때 온도를 높여주면 얘가 더 많이 팽창하고 얘가 덜 팽창하면 이게 이쪽으로 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눌러준다든가 뭐 전기를 흐르게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바이메탈은 열팽창 개수 차이가 있는 두 가지 물체를 붙여 넣어 가지고 그것을 마치 동작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응용 중 하나고, 그리고 열팽창 개수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현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물 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콘크리트를 되게 많이 써요. 그 이유가 나무가 그렇게 흔치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공사 현장을 자세히 보시면 철근부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부어요. 마치 인간이 뼈가 없으면 흐물흐물하고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뼈 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뻗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그러한 어떤 건설 현장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열팽창 개수와 무슨 상관이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쉽게 한번 해봅시다. 쇠하고 콘크리트하고 둘 중에 열에 의해서 더 많이 팽창할 게 뭔 것 같습니까? 아마 100명 물으면 99명은 쇠가 더 많이 팽창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나머지 한 명도 콘크리트가 더 많이 팽창할 거라고 이야기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철근이 안에 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철근이 잘 있는단 말이 철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가 이 철근하고 잘 붙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떤 기계적인 강도를
철근, 기계적인 강도 콘크리트가 철근의 어떤 성질을 에 덕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근이 튼튼해야 된다기보다는 콘크리트를 튼튼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철근을 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철근이 자유롭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극단적인 경우로 이 콘크리트가 아주 큰 힘으로 들어주면 이게 철근 따라 쑥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면 철근이 콘크리트가 철근의 어떤 그 성질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전혀 별개로 놓으면 철근이 있으나 마나 하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겨울에는 뭐 영하 5도,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한여름에는 30도, 40도까지 올라간 나라에는 그게 온도 차가 40도, 50도까지 날 수 있는데 철근이 많이 팽창한다면 철근이 아까 핫도그 예에서 뜨는 것처럼 콘크리트가 분리되기 쉬울 거예요. 처음에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는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철근을 잘 붙들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온도가 변하고 이러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따로 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이 건축가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 성질은 놀랍지만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 팽창률이 거의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한겨울에 공사를 해서 마이너스 10도에서 공사를 했는데 한여름에 30도까지 되면 40도 올라가잖아요. 40도 올라가도 철근이 팽창하는 것과 콘크리트가 팽창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늘어나면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라는 건축 시공법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열팽창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온도가 일정한 뭐 열대라든지 아니면 뭐 남극 이런 데서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쓸 수 있지 온도가 변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 쓸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예를 통해서 열팽창 개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